그럼 요거도 궁금해지는 다음 좀 이렇게 정책을 좀 살펴보면은 그 수서역 환승센터 사업자 선정 요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네. 예, 이것도 굉장히 좀 이게 교통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담비 씨도 저녁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제공하겠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어떤 비전 제시였습니다. 우리 서민들한테. 그게 뭐냐면은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에 출퇴근하는데 한 90분 정도 걸리는데 90분 걸리면 집에 오면 뭐 8시 반, 9시가 되기 때문에 밥 먹고 자야 되잖아요. 진짜 쓰러져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1시간 내에 하겠다. 그래서 30분을 줄여서 아무리 멀더라도 경기도하고 서울은 1시간 내로 가게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게 핵심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광역철도 급행합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기존의 철도하고 기존의 강력버스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경기도권에는 속도가 좀 빨리 오는데 서울 들어와서 다 막히거든요. 그래서 작전을 어떻게 펴느냐면은 서울 시내의 교통을 막히지 않을 정도만 강력버스를 진입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곽에 환승하게 만들자는 거죠. 갈아타게. 그럼 갈아타려면 장소가 있고 또 편리하게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게 광역환센터입니다. 이게 우리 국토부 내 대도시 강력교통위원회가 있는데 대광이라고 하는데 요번에 작년에 10대 강력 복합환센터를 지정을 했습니다. 수원역, 양재역 등. 그 다음에 요번에 지금 조금 전에 얼마 전에 국가철도공단에서 수서환센터 사업자 공모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10년 전에 됐는데 요건 또 관전 포인트예요. 10년 전에 했는데 그때 뭐 임대료를 워낙 많이 달라고 그래요. 사용료를 워낙 많이 달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한 거예요. 요번에 조금 대폭 완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로는 저게 사업성이 있겠냐 해서 주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업자가 선정이 될까 말까가 저는 이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승 수서역이 바로 네네. KTX, 네네. 응? 고속철도, 뭐 그거하고 지하철 3호선 연결되는 네네. 거거든. 분당선도 연결이 되고. 거기에 대교 완성센터가 와서 쫙 와가지고 버스건 뭐 지하철이건 촥 바로 금방 연결돼서 간다는 거지. 좋네. 근데 이제 그걸 전체로 개발하는 사업이면 그 사업자도 규모가 꽤 클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저 총 사업비가 제시된 걸 보면 1조 한 5천억 됩니다. 1조 5천억. 난 조가 감이 좋냐는 세상에 조. 아니 그럼 거기에 이제 뭐 오피스텔에 백화점에 그냥 다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을 알면 다 생활이 다 윤택해진다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은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음 네. 넘어가 보죠. 교통안전 자치분권 실시 여부 요 부분 좀 짚어주세요. 네. 이게 굉장히 원래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인데 우리 시의원, 구의원 뽑고 지방자치한 게 한 30년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역할만 분담을 해놓고 어느 정도 기능 분담을 해놓은 상태인데 올 1월 1일부터 이렇게 올해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고 자치경찰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30년 전을 지방분권 1.0이라 그러면은 올해부터 지방분권 2.0이라 그래요. 왜? 자치권이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근데 중요한 게 교통 업무가 자치경찰로 넘어왔어요. 아 그래요? 네. 교통경찰. 네네. 경찰은 전부 중앙에 갖고 있는 거야. 중앙. 제 동생 경찰이에요. 중앙이지. 인천. 아니 근데 그게 밑으로 그렇지, 내려와 그렇지. 있는 거지. 그렇겠지. 근데 이제는 예. 지방의 그 얘기 교통경찰이 하더라고. 있어요. 지방교통경찰. 예, 예. 네? 지시권이 중앙에 있지 않고 시장이 직접 자치단체장이 직접 내는. 그럼 지역마다 다 이 달라요. 받는 돈도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달라져. 그러니까. 채용 인사권도 달라지고.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엄청난 변화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지역별로 교통 특성이 있어요. 관광도시라든지 뭐 이런 데하고 휴양도시하고 그다음에 그냥 소생활하는 도시하고 교통사고 패턴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중앙정부에서 일적으로 이면도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평가가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비교도 경쟁. 되고 비교도 되고. 모든 권한을 줬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점수화를 매길 것 같아요. 지자체별로 1등, 2등, 3등 하고 일 안 하는 지자체장은 굉장히 피곤할 겁니다. 지방교통 예산도 자치분권이 되면 자치단체장이 집행하게 되죠. 그렇죠. 그것도 엄청나. 교통 업무가 걸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자치경찰제로. 그러면은 뭐 엄청 더 힘이 생기는 거네. 위에서 내려오던 게 또 자율성이 생긴다 보면 돼요. 자율성. 힘이라기보다는 자기 지역에 맞게 행정을 편하는 교통과 거죠. 지방의 교통 이력을 가지고 여하이 잘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게 하느냐. 그것도 이제 자치단체의 기관장의 숙제예요. 기관장에 대한 힘이 엄청 커지는 상황일 텐데 그러면 점점 커지죠. 책임도 커지죠. 그렇죠. 책임도 커지면서 더불어서 힘도 그래서 우리가 유권자들이 투표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한테 투표를 해요.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네. 그래요. 작년에 굉장히 재밌는 게 교통안전지방분권연구원이 사단법인이 하나 생겼어요. 교통안전 지방분권 연구원. 교통안전 오. 지방분권연구원. 아마 아주 시의적절하게 아주 만들어졌네. 시의적절하게 만들어졌죠. 그건 잘 만들어졌네. 네. 이제 네, 앞으로 네, 네. 지켜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자, 다음번 그 10대 과제 중에 저는 요거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면 뭐 계속 오래전부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거니까 남북철 관한 내용 요거 되나요? 남북철도 연결. 네. 이거는 사실은 뭐 정치를 떠나가지고 남북철도는 누구나가 다 원하는 거잖아요. 통일하고 남북 경제 협력하고도 관계 있고 통일하고도 관계 있고. 그런데 이게 뭐 상대가 있으니까 항상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저희 남북철도를 연결하는 건 세 군데가 있는데 제일 왼쪽이 경의축, 평양 신의주 가는 거. 그다음 중간에 저 경원축 비스타마게 사선을해서 원산 가는 겁니다. 제일 오른쪽이 동해안선축. 거기에 이제 제진 강릉 제진 원산 가는 거죠. 제진, 원산, 청주, 청진, 낮은 낮은 순봉 가는 거죠. 근데 제진에서 강릉까지를 작년에 이거 남북 협력 사업이다 해서 예비 타당 조사를 면제시켰어요.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인데 이게 되면은 아마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 분위기도 쇄신할 겸 강력하게 밀어붙일 거예요. 강력하게 갈까요, 이거는? 가는데 바이든 정부가 들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 바이든 정부는 굉장히 이게 강한 대북 제재를 원하는 정부입니다. 네네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남북철도 연결 열망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 바이든 새 정부의 대북 정책하고의 조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관심사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통과 생각해서 전기차 알죠? 전기차가 아주 대규모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저 투닝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추진하기로 했잖아요. 네. 같이 그래서 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맞아요. 교통과 환경의 문제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게 그 이번에 중요 과제로 선정을 하셨더군요. 네, 지금 우리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을 해서 그게 탄소 연료 빼고 탄소 연료 매연이 생기니까 전기 자동차고 수소 자동차를 꼽습니다. 근데 전기 자동차는 사실 테슬라라는 미국 외국 회사가 세계를 주도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걸 뽑은 이유는 수소차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시범 운영 중이고 아마 올해 상용화가 될 거예요. 아, 멋있다 표현 회장님. 우리가 씹어 먹는 중이래 지금. 우리가 그냥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씹어 먹는 중이야 지금. 시범 운전 중이다. 야, 이렇게 뿌듯하나? 이 멘트가? 회장님. 그러니까 경상도 사투리도 한번 도움이 되네요. 정확히 표현하셨어요. 예, 얼마나 좋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씹어 먹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 지금. 좋은 얘기야. 예. 그게 그렇게 좋아요. 들리네. 예. 기분 좋네 좋습니다. 이거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꼭 교통과 물류를 또 띄어서 볼 수 없죠. 네네네. 네, 예, 거기에 물류가- 관계되는 중요한 정책이 또 뭐가 있나요? 물류를 그래서 하나 넣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내 가지고 사실은 어떤 화랑이 되는 산업이 있는데 택배입니다. 택배. 야, 진짜 작년 한 해 정말 택배 시장이 어마어마했죠. 네네. 근데 택배 시장이 배달의 기수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요. 배달의 민족이 지금 포문에는 우리 용기, 비닐 이게 한 100% 늘었다 그럽니다. 오. 100%요. 마치 배달을 한 2배 정도 해가지고 생활한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화물 차량 이동도 똑같이 배로 늘었겠죠.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지금 한참 이슈가 되는 택배 그 관련 인력들의 노동력 문제, 노동 착취 이 세 가지 문제가 가장 큰데 이걸 갖다가 도심의 지하철을 활용해 가지고 첨단화는 도시 물류 첨단화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용기도 일회용이 아니고 재활용할 수 있는 용기. 그다음 택배 기사도 좀 물건을 싣고 내리는 걸 좀 자동화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하는 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5일 날 일주일도 안 됐죠. 뭘 발표를 했는가 하면은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배송 인프라 혁신 개발 사업을 발표를 했어요. 아, 진짜 와, 좋을 만만 다 붙여놨는데. 길다. 짧게 길네. 좀 해주세요. 뭐 무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걸 갖다가 기술 개발해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거죠. 현재 그래서- 있는 문제점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철도 차량 기지에 물류 기지도 만들고, 네네네. 그 다음에 각 역에다가 물품 보관소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좀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겠지. 또 법 제도도 필요하고. 저는 이거의 관전 포인트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차량 기지에 물류 기지를 설치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올해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좀 보고 싶어요. 이거 좋은데 이건 좋은데. 예, 예. 여기 돼야지 이제 이걸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철도역에도 뭐 할 수 있다고 해야 뭐 법이 돼야 뭐 갖다 놓을 수 있어요. 맨날 기술 개발만. 중앙정부 정책하고 지방정부 정책이 빨리빨리 서로 교류가 돼야 되는 건 그런 아주 단적인 예네요. 이제 물류센터가 계속 우리 외곽에 있었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 첨단화가 되면은 우리 도심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 군데. 우리 오늘 김식원 회장님이 이렇게 오시니까는 뭔가 그냥 말 그대로 시원시원하니 그냥. 그러니까 예. 돈도 좀 보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교통은 뗄 수 없어요. 돈 예. 냄새가 좀 나네. 아, 사업성이 좋겠다. 네, 자, 다음 번.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 요거. 나 요거 잘 모르겠어. 민간 투자 활성화 이거. 예. 요것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청장년들이 실업자가 많이 생기잖아요. 솔직히. 예. 그러려면 우리 뉴딜 사업이라는 게 뭐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대규모 국가 사업을 해서 월급을 줘서 돈이 돌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판 뉴딜 사업을 갖다가 그렇게 잡았어요. 잡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중에 하나가 교통입니다. 교통이 뭐냐면은 이름이 SOC 디지털화 사업. 이게 뭐냐면은 아까 첨단 물류도 들어가고 지능형 교통체계도 들어가고 스마트 시티도 들어갑니다. 기타 등등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민생을 해결하겠다 해서 만들어낸 게 한국판 뉴딜 사업이에요. 이거의 관점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이거의 관점 포인트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때문에 이게 딜을 누가 하는, 협상을 누가 하느냐면은 직장을 잃고 직업이 없는 사람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기업에서 알아서 이윤이 되는데 정부가 돈을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하는데 꼭 해야 되는데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사업은 이유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든지 이러면은 그런 사업에 국가가 이제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크게 일거리가 안 생기니까 좀 돈이 되는 데는 민간 투자 사업을 더 넣으라는 거죠. 민간 투자 사업도 끌어들이고 돈이 안 되는 데는 국가 돈을 넣어서 청장년 실업자를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이걸 그냥 뉴딜 사업이 없이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엄청나죠 이거. 예.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나는 지금 그리고 얘기를 지금 들으니까. 5년 그 지속합니다. 실업자들 많고 노는 사람 많고 그러니까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건설 현장으로 끌어들여. 예.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돈도 많이 쓰고 힘든 거안 건설 한다 자재도 그러면. 뿌리고. 예? 힘든 거 안 한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 손가락 빨면 되지. SOC 디지털 사업이기 때문에 뭐 프로그램도 되고 DB 입력도 되고 다 됩니다. 고급 인력도 쓸 수 있고 건축 자재 생산 그래서 이게 정부의 돈과 민간의 돈을 섞어가지고 도로철도 공항 항만 여기에 집중 투자한다 이 얘기군요. 요거는 지금 이 시기에 정말 꼭 돼야 될 정책,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지금 부분 같아요.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10대 가지 중에 한 반이 코로나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반 이상이야 진짜. 뭐 그럼 코로나 뗄 또 수가 10대 과제 없어요.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나요?
아무래도 개인 이동 수단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접촉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혼자서 이동하려고 하는데 저는 많은 관심을 갖는다 봐요. 지금 길거리에 보면은 전동 킥보드 있죠. 스쿠터 있죠. 이게 이게 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인 이동 수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제 그거 길에 널브러져 있는 게 보기 싫으니까 풍선 형태로 나옵니다. 도착하면 바람 빼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거 괜찮네? 네, 바람 넣으면 이제 스쿠터가 되는 거예요. 점점 아주 개발이 빨리 되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또 불리한데 저도 한번 부딪힐 뻔했는데 안전대책. 네. 얼마 전에 사망한 사고도 있었어요. 네. 이게 한두 대일 때는 모르는데 맞아요. 점점 많아지니까 건물 안에서도 이게 다니더라고 보니까요. 아니 어이구. 이거 지금 사실 인도는 네, 원래 못 다니게 중요해요. 되는 거 알고 있죠? 다니면 안 돼요. 네, 못 횡단보도도 그냥 이어서 그냥 인도에서 연결해서 달리는데 그렇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나는 그게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가 10대 교통과제를 보니까 진짜 무엇 하나 뭐 앞뒤를 다룰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들을 풀어야 되는 게 이제 올해 숙제인데 대한교통학회 회장 입장에서 이 과제를 뽑고서 끝으로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근데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시작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게 10대 가제들이 코로나가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10대 가제의 순서가 좀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 10대 가제를 정리를 하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생활에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솔직한 심정인데 10대 가제 잘 안 되더라도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맞아요. 아우, 네. 그래요. 우리 교자랑 교환못 오늘은 대한교통학회 김식원 회장과 함께 우리의 10대 교통정책 과제를 살펴봤는데 이 과제들이 올해 원만하게 잘 해결이 돼서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교자랑 교환못 시청자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 그런 과실로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네. 맞추지 마치기로 말고 하고, 맞추지 말고. 네, 바로. 하고 네. 다음 찬스는 담비씨. 아니 정말 오늘 회장님 덕분에 우리가 막 진짜 그 간지럽던 곳을 손 안 닿는 곳을 이렇게 좀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마지막까지 하나 부탁드리려고요. 교통학회 TV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런 정책도 더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자, 구독, 좋아요 꾹 이거 한번 가주세요. 네. 여기 보고, TV, 자 보고. 네. 교통학회 TV 교자랄 교할못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꾹. 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